당신의 건강 수명은 두 발에 달려 있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유. 발이 제2의 심장인 이유는 심장과 함께 전신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 혈액은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중력을 거슬러 1m 이상의 거리를 다시 올라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전체 혈액량의 70%가 정맥에 있는데 이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정맥과 림프관들이 쥐어짜여지고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의 작용으로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2의 심장은 발과 종아리를 합쳐서 일컬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과 종아리의 근육은 심장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전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따라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이 잘 뛰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발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을 쥐어짜야 아래로 내려왔던 혈액이 원활하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2의 심장인 발과 종아리의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 등의 문제가 있어도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 없이 운동 부족만으로도 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근육 운동이 부족하여 내려갔던 혈액과 림프액이 충분히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쪽에 정체되어 발과 다리가 붓는 현상을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가 좀 빠져 있는데 장시간 다리를 내려놓고 있으면 다리가 다시 붓는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 저녁 때 양말을 벗으면 피부에 양말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다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오래 서 있기만 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당연히 자주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수록 더 좋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제2의 심장이 놀고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으면서 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장은 일을 시키고 제2의 심장을 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앉은 자세나 제자리에 서 있더라도 까치발 들기나 발목 돌리기, 발가락 꼼지락거리기 등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슬슬 산책하듯이 걷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발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힘차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소위 빨빨거리고 다닌다고 표현하듯 걸어야 제2의 심장이 힘차게 작동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여 힘차게 걷기 어려운 분들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은 앉은 자세에서 수시로 뒤꿈치 올리기, 앞꿈치 올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뒤꿈치와 앞꿈치를 끝까지 올리면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제2의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가 중요한 이유 3가지. 발 건강의 핵심은 내재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풋코어 근육이 발 건강의 코어인 셈입니다. 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많은 경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풋코어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다면 풋코어 근육 때문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풋코어란 발 아래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고 발 건강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풋코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풋코어 근육은 족저 근막과 함께 체중 부하로 아치가 낮아지면서 바닥 쪽이 과도하게 늘어나려는 것을 견딥니다. 또한 풋코어 근육의 능동적 수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꿈치를 뒤꿈치 방향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발의 아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풋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풋코어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하지만 풋코어가 흐물흐물하면 아치도 낮아지고 발에 여러 가지 구조적 변형이 발생합니다. 바닥을 잡는 힘, 접지력의 원천 풋코어.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접지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발이 약하면 전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발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발바닥에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발이 바닥을 잡는 힘,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은 평소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듯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는 것은 아니지만 발은 노면 환경과 자세에 따라 순간순간 정교하게 움직이며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며 힘을 쓰는데 이게 바로 접지력입니다. 발바닥과 5개의 발가락에 적절한 힘이 들어가서 상황에 맞게 발이 바닥에 밀착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의 원천은 바로 풋코어입니다. 풋코어가 강하면 접지력이 좋고 튼튼한 발이고 풋코어가 약하면 접지력이 약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력이 약하면 몸의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 운동과 발목을 강화시키는 종아리 운동을 주로 강조하지만 발바닥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 힘이 약하면 발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종아리와 허벅지가 튼튼해도 소용없습니다. 발바닥 힘은 신체 균형의 뿌리이자 기본입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풋코어가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발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걸을 때 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걷거나 달릴 때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다시 바닥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계속 부드러운 상태로 있으면 어떨까요? 발이 물렁물렁하면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발이 바닥을 박차고 나갈 때는 단단하게 조여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닥에 착지할 때는 부드러워져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발은 이렇게 걸을 때마다 매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의 이런 카멜레온 같은 기능은 뼈와 관절의 모양, 그리고 근막과 근육의 작동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충격이 전달되어 발에 통증이 생기고, 발이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발 근육에 무리가 와서 쉽게 발이 피로하고 많이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 풋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접지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발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풋코어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5개의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발가락을 쫙 벌려보세요. 또 발가락을 모으고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모두 잘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시 잘 안 되거나 발에 쥐가 난다면 풋코어가 약해졌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풋코어 자가검진법. 과연 나의 풋코어는 건강할까요?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풋코어 근육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간단히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동작들을 따라해 보세요. 잘 된다면 풋코어 근육의 기능이 좋은 거고, 잘 안 된다면 풋코어 근육의 약화나 퇴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 곧게 펴기. 1.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맨발로 앞꿈치와 뒤꿈치가 모두 바닥에 닿도록 한다. 2. 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의 모든 마디마디를 완전히 곧게 쫙 편 상태로 바닥을 누른다. 3. 발가락의 아랫면이 바닥에 모두 닿도록 힘을 줘서 누른다. 이때 구부러진 채로 완전히 쫙 펴지지 않는 마디가 있으면 안 된다. 엄지발가락 올리기. 1. 발가락 곧게 펴기 완성 자세에서 시작한다. 2. 엄지척 또는 엄지 1등을 하듯이 엄지발가락만 최대한 위로 젖혀 올린다. 이때 나머지 발가락은 곧게 쫙 편 상태에서 바닥을 누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팁. 엄지를 들 때 나머지 발가락이 버티지 못하고 구부러지거나 바닥에서 떨어진다면 해당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발가락 벌리기. 1.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을 모두 들어 올리고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린다. 팁. 부채살 펴듯이 또는 개구리 발가락처럼 쫙 펴져야 한다. 2.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만 내려서 바닥에 붙인다. 2번째, 3번째, 4번째 발가락은 높이 들고 쫙 벌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팁. 이 동작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했다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발가락 모으기. 1. 모든 발가락을 곧게 편 상태로 2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발가락을 모두 모은다. 모든 발가락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발가락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 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5손가락을 쫙 편 상태로 손가락 사이에 틈이 없게 밀착시킨다. 같은 동작을 발로 한다. 혹시 잘 안 되시나요?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이런 동작들을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되네. 왜 안 되지 하면서 신기해하거나 황당해합니다. 누구나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는 풋코어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풋코어 근육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소홀했기 때문에 약해지거나 퇴화돼서 이런 동작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수확입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계속 방치했다면 앞으로 풋코어는 더 약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풋코어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남은 인생을 두 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보낼 것인지는 풋코어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고른 신발이 발 수명을 결정한다. 신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등산이나 행군 등 힘든 상황일수록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창이 두껍고 단단해서 잘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바닥이 부드러운 신발이 편한 신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이 걷지 않을 때는 신었을 때 편한 신발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만보 걷기를 하면 발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신발이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발 바닥이 잘 꺾이면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족저근막을 포함한 바닥 쪽 구조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창이 두껍고 단단하면 신발이 잘 꺾이지 않으니까 신발 안에서 바른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 안창이나 깔창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등산화나 안전화처럼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많은 신발을 영어로 맥시멀 슈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극대화된 신발입니다. 뒤축은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줌으로써 뒤꿈치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휘는 것을 방지하고 발목 부분도 발목을 안정감 있게 감싸줘서 접질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많이 걷거나 발이 아플 땐 맥시멀 슈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발을 잘 보호하는 맥시멀 슈즈만 매일 신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맥시멀 슈즈는 두껍고 무거운 만큼 다리를 피로하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굳이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발이 항상 보호만 받다 보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발의 기능이 많을수록 그만큼 발 고유의 기능을 덜 사용하게 되어 당장은 편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과잉보호가 결국 발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발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자 신발의 기능을 많이 덜어낸 신발도 있습니다. 거의 발을 최소한으로만 보호하는 신발이라고 해서 미니멀 슈즈라고 합니다. 맥시멀 슈즈와는 반대로 바닥이 얇고 낭창낭창해서 쉽게 꺾이고 쿠션도 없습니다. 뒷굽도 없고 뒤축이 발목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이 즐겨 신는 얇은 천으로 된 운동화나 아주 얇고 가벼운 러닝화 또는 해변에서 신는 아쿠아 슈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니멀 슈즈는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풋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고유 수용성 감각과 반사신경을 훈련시켜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맥시멀 슈즈와 미니멀 슈즈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나의 발 상태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맥시멀과 미니멀은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신발은 맥시멀과 미니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같은 구두라도 상대적으로 맥시멀 슈즈에 가까운 것이 있고 미니멀 슈즈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많이 걸을 때는 밑창이 두껍고 발이 보호되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발 뒤꿈치나 앞꿈치에 통증이 있을 때도 맥시멀에 가까운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발의 통증이 상당한 수준인데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때는 밑창이 약간 둥그렇게 생긴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이 어느 정도 저절로 구르기 때문에 그만큼 발이 덜 꺾여서 편안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면 푹신하고 부드러운 신발이 좋습니다. 많이 걷지는 않지만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에도 푹신한 신발이 좋습니다. 단 지나치게 푹신한 신발은 약간 흔들거려서 균형을 잡기 위해 나도 모르게 계속 힘을 쓰게 되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발 컨디션이 괜찮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면 풋코어를 자극하고 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미니멀에 가까운 신발을 선택해 보세요. 신발 바닥이 얇은 만큼 바닥이 더 잘 느껴지고 노면 상태에 따라 균형을 잡기 위해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발가락 관절도 더 많이 꺾이고 족저근막과 풋코어 근육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니멀 슈즈를 신으면 맨발로 걸을 때와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발걸음에 보다 가깝게 걷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니멀 슈즈에 도전하는 거라면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신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니멀 슈즈를 신고 걸으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금방 발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발이 신발에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심장 종아리를 지켜라.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에 통증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발에는 내 몸 체중 이상의 무게가 전달되니까요. 아무리 젊고 건강한 발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이킹이나 트레킹 등 장거리를 걷고 나면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이유. 흔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맥이 혈액을 몸 구석구석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면 정맥은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동맥에서는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내보내지만 정맥에서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밀어 올립니다. 가슴 위치에 있는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다리 쪽에서 가슴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려면 중력을 거스르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종아리 정맥 안에는 하체로 내려온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갈 때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로 근육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으로 대사활동이 저하되면 혈액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혈관에 혈액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혈액은 판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맥 안에 혈액이 쌓여서 혹처럼 변하는 하지정맥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종아리에는 근육을 발뒤꿈치로 이어주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유연성을 잃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딱딱해지면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종아리 펌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부종과 냉증이 생기는 거지요. 심한 경우 정맥 안에 혈액이 정체되고 굳어서 혈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를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 펌프 기능을 회복하자. 종아리가 이토록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우리는 평소 종아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종아리 펌프 기능을 회복하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아리 펌프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밤마다 종아리 마사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킬레스건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부종을 개선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발을 관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한 번 굳어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다시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평발을 방치하면 왜 위험할까? 우리가 걸을 때 발 아치는 낮아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보행을 돕습니다. 모양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서 발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발이나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평소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땅을 디뎠을 때 아치가 휘어지듯 아래로 낮아져서 충격을 흡수하지요. 그런 다음 체중을 발끝으로 옮기고 아치가 원래대로 돌아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갑니다. 발목과 무릎이 아픈 이유. 만일 아치가 무너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발을 앞으로 내딛는 추진력이 약해져서 발이 피로해지고 발목과 무릎 등 다른 부위에 부담을 줍니다.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되면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심한 경우 발 변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평발의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평소 자신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중이 실린 상태가 아니라면 아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화는 답을 알고 있다. 평발이 되면 우리 발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엄지발가락의 제1관절 부위에 깊은 주름이 생기거나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이 아프거나 발 측면 안쪽 발목 아래나 바깥쪽 발목 아래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평발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끈으로 묶는 운동화를 신을 때 발등을 덮는 운동화혀에 주목해 보세요. 걷다 보면 조금씩 운동화혀가 좌우로 어긋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발아치가 흐트러져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면 평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발 밑창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양쪽 모두 균형 있게 발뒤꿈치 바깥쪽이 살짝 달아있다면 올바르게 걷는다는 뜻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발 밑창이 좌우가 현저히 다르게 달아있다면 아치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뒤꿈치 안쪽만 심하게 달았다면 발뒤꿈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과도하게 아치가 기울어진 회내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걷는 힘을 지탱하는 3가지 아치. 아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아치 모양이 아니라 아치가 체중을 균형 있게 지탱하는지 아닌지입니다.
병원에 가기가 여의치 않아 스스로 발 아치 모양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똑바로 선 상태로 협조자가 발 안쪽에서 발의 옆모습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을 기준으로 사진 속 발 아치가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발 아치는 어떤 모양일까요? 첫 번째, 가로 아치는 위에서 발을 내려다 봤을 때 좌우로 퍼져서 5발가락 관절을 연결합니다. 가로 아치가 무너지면 5발가락 옆으로 넓어지는 널쩍발이 됩니다. 대개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무지외반증, 굳은 살, 안으로 말리는 발톱 등 각종 발 질환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안쪽 세로 아치는 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관절을 연결합니다. 안쪽 세로 아치는 발바닥 한가운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발이 되어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바깥쪽 세로 아치는 발 뒤꿈치와 새끼발가락 관절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통증 없이 바르게 걸으려면 평소 보행을 돕는 3가지 아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아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각종 발 질환과 발 변형을 초래합니다. 아치가 평균보다 높은 하이 아치 상태가 되면 발이 체중을 적절히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까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발 아치를 의식하며 걸어야 하는 이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선천적으로 평발인 사람은 약 60%이고 나머지 40%는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전적인 요소와 더불어 아치를 올리는 근력 약화, 노화가 초래한 인대 이완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평발이 되면 발로 지면을 강하게 차지 못하므로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걸을 때 부담이 갑니다. 그 결과 종아리 펌프 기능도 저하되어 혈류가 정체되고 냉증과 부종 및 신진대사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렇듯 발 아치는 팔 건강에 직결되는 부위임에도 평소 발 아치를 의식하며 걷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부터라도 발 아치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발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무지외반증. 발에 노화가 오면 나타나는 대표 증상으로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구부러지고 관절은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발 아치가 무너지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굽 높은 신발이나 발끝 부분이 얇은 가죽 신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자각 없이 증상이 진행되지만 한번 발이 변형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의 중요성.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발 아치 균형이 무너져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힘을 주고 땅을 밀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못하게 되므로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울러 원래 엄지발가락이 지탱해야 할 중심이 둘째, 셋째 발가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위에 과한 부담이 갑니다. 그 결과 둘째 발가락이나 셋째 발가락에 굳은 살이나 염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무지외반증은 점차 악화되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평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이미 가벼운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붕대나 테이프, 의료용 깔창 등을 이용해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발관리법 또한 무지외반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발변형이 심해서 수술까지 생각해 하기 전에 날마다 발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